대불산단 내 무등록, 무보험, 불법 오토바이 수백 대가 운행하고 있지만 단속은 사실상 없습니다. 올 들어 합동 단속에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5.18 당시 숨져 안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3구가 해남에서 발견됐습니다. 장소는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병사들이 안매장한 것으로 지목한 장소였습니다. 도심 걷기의 생활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고 적자가 누적되는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의 아픔이 서린 옥매 광산이 있는 해남 옥궁해촌에 청년마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대불산단 내 무등록, 무보험, 불법 오토바이 운행은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의 무관심 속에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루 수백 대가 넘는 불법 오토바이들이 운행하고 있지만 5개월 동안 합동 단속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출근길 영암 대불산단. 불법 오토바이가 운행되고 있는지 똑같은 곳에서 이틀째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이나 지자체 단속도 없습니다. 대불산단 내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무보험 등 산무 불법 오토바이는 줄 잡아 수백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 한 대당 30-40만 원이면 중고 오토바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30만 원, 40만 원이에요. 돈만 줘요. 그러니까 우리 다 대불 그리고 다 오토바이고 여기 다 없어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많은 이유는 보험료 부담에 오토바이 등록을 기피하거나 같은 국적 사람들 간에 오토바이를 개인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 체류자는 번호판 등록 자체가 안 돼 무등록 불법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들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불법 오토바이 운행에 대해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한 달에 2번씩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경찰과 합동 단속은 4차례뿐. 심지어 단속된 10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1건. 그나마 나머지도 모두 계도 조치됐습니다. 5개월 동안 1건을 적발한 셈입니다. 신원 조회가 안 된다 혹은 인원이 부족하다가 관계기관들의 해명입니다. 신원이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다는 게 코드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출퇴근 시간 나가야 되는 출퇴근 시간 인원이 없습니다. 도로 교통 시설물 점검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2년 전 대불산단 치안협의체가 발족했지만 외국인 무등록, 무면허, 불법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5.18 당시 사망에 안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3구가 해남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병사들이 안매장한 것으로 지목한 장소에서 발견됐는데 행방불명된 시민들이 맞는지 유가족 DNA와 대조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전남 해남군의 한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굴착기로 땅을 파내고 삽으로 다듬자 흙더미 사이에서 백골이 된 시신이 발견됩니다. 5.18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한 31사단 장병들이 유골을 안매장했다고 지목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골은 모두 3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행방불명됐던 시민들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 해남 대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계엄군 일부의 증언으로 현장 동행 조사 과정에서 지목한 장소를 특정해서 발굴을 시작을 했고요. 해남에서는 1980년 5월 22일과 23일 계엄군의 총격에 최대 6명의 시민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시신은 2구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시신은 안매장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조사위는 발견된 유골 3구를 5.18 당시 행방불명된 시민들의 유가족 DNA와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제보자 3사람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고 매장 위치, 매장 방식과 형식, 매장 기수가 다 일치했습니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2021년 6월에도 해남에서 5.18 당시 행방불명자로 추정되는 유골 2구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5.18 당시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인원은 모두 242명으로 이 가운데 78명이 행방불명자로 인정됐습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무안 군민들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는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이 협의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즉각 이행할 것과 무안 군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은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안군도 입장문을 내고 대다수 군민이 원하지 않는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평군은 김영록 지사의 군공항 무안군 이전 선언과 무관하게 그동안 추진하던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신청을 위한 군민 여론조사를 오는 8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평군은 김 지사의 발언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여론조사는 한평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완도에서 열린 제62회 전남체전이 사흘간의 열전을 마치고 패회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선수단 7,200여 명이 24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여수시가 종합 1위, 광양시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입장식 때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입장상과 종합순위 향상도를 가리는 성취상은 완도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 목포를 생각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도심 걷기의 생활화가 시민들의 보건 의료 비용 지출을 낮추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경영난으로 허덕이는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보고서. 주 1회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그렇지 않은 고령자를 비교했습니다. 걷기 운동 쪽은 의료비를 45만 원가량 지출해 그렇지 않은 쪽보다 12만여 원 적었습니다. 특히 걷기는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울한 분들에게 우울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하루 평균 8분에서 10분가량 더 걷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걷는 사람이 많을수록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걷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도시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는 보행자 친화적 거리를 포트 스트리트에 추진하였는데 거리로 몰려드는 그 유동 인구가 54%가 늘었고 또 소비자들의 지출액도 47%가 증가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경제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도시 걷기. 경기 침체와 대중교통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목포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일제 강제징용의 아픔이 서린 옥매광산이 있는 해남군 황산면 옥공예촌에 청년마을이 조성됩니다. 이제는 명맥만 남은 옥공예촌이 청년 예술가들을 통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해남군 황산면 옥매광산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제주도로 끌려갔던 광부 255명이 귀향하던 선박이 완도 청산도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하면서 118명이 사망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옥매산 정상에서 일제의 쇠말뚝이 발견되면서 이들의 억울한 죽음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서린 옥매광산은 지금도 운영 중이지만 이곳의 원석을 가공하는 옥공예촌은 세월의 흐름 속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60, 70년대 수십 명에 달했던 옥돌 공예가들은 이제 7명 정도만 남았고 대를 이어 가업을 잇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은 좀 많이 어렵고요. 저희 아버지만 이제 거의 본업만 이렇게 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시고. 최근 옥공예촌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년단체가 주도한 눅눅길 사업이 최근 공모 사업에 선정됐고 청년 예술가를 한 곳에 모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기반은 폐교가 된 옛 초등학교, 구슬옥자를 거꾸로 형상화한 눅눅길 프로젝트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옥공이 마을을 기반으로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되고 옥매광산 다크 투어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술가 친구들과 함께 한 달 살기 캠프를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넓은 자연에서 좀 음악을 듣고 즐길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도 건립되면서 진도에서 해남을 잇는 황산면 옛길의 옥공예촌이 다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밝힌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전면 재검토 방침에 대해 충격적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한국에너지공대는 전남 도민과 광주 시민의 염원을 담아 설립했는데 산업부의 출연금 재검토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매년 각각 100억 원씩 10년간 출연할 예정인데 정부의 출연금 재검토는 에너지 산업과 국민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남 여성인권단체연합 등 전남 지역 56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여성들의 노동과 교육, 돌봄 정책 등이 후퇴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 김현숙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성격차 지수가 146개국 중 99위인 점을 강조하며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강화돼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와 평등한 돌봄 정책, 아동 청소년의 보호 등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남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정책토론회가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소규모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개선과 인적 자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등의 다양한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목포대학교 패션의류학과가 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제33회 졸업작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졸업작품 발표회는 최근 지구온난화와 함께 환경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보다 밝고 청명한 미래 환경 이미지를 상징적인 옷으로 표현했으며 기성복 작품과 패션 아트 작품 등 30점의 작품이 연출됐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 분리가 확정됨에 따라 전남도 의회가 전남연구원 설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독자적인 전남연구원의 기능, 재산 운영과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내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조례에 따라 기존 광주 전남연구원 법인은 전남이 승계하고 광주는 법인을 신설하는 형태로 연구원을 분리 운영합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목포시 동명동의 한 호텔 신축 공사 현장 9층에서 70대 노동자가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작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무안군 신항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